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반갑습니다. 지명근 세무사입니다. 저희 국세동호회에서 매년 부동산과 세금이라는 책자를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취득세 부분하고 종합부동산세 부분을 제가 담당하고 있는데, 올해는 영상으로 해가지고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는 주택을 취득했는지 아니면 주택 외의 부동산을 취득했는지에 따라서 취득세율이 이렇게 다르게 적용됩니다. 특히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는 않고 법에서 정한 단일세율이 이렇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택입니다. 주택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본세율하고 중과세율하고 이원화돼서 적용되는데, 특히 주택을 내가 몇 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이번에 취득하는 주택이 몇 번째 주택인지, 그리고 그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중과세율 8%나 또는 12%의 굉장히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때 주택은 내가 갖고 있는 주택만을 갖고 주택수를 산정하는 것은 아니고 1세대, 즉 양도소득세처럼 주택수는 1세대를 기준으로 판정을 하고요. 내가 이번에 취득하는 주택이 두 번째 주택에 해당한다. 그러면 그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으면 8%, 비조정에 있으면은 그때까지는 이제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이번에 취득하는 주택이 세 번째 주택인데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 그러면 12%, 비조정은 조정 대상 지역보다는 조금 완화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8%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1세대가 갖고 있는 주택의 수에 따라서, 그래서 이번에 취득하는 주택이 몇 번째 주택인지, 그리고 이번에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택을 내가 매매로 취득하지 않고 증여로 취득할 수 있죠. 부모님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취득세가 기본세율, 중과세율 이원화돼서 적용됩니다. 내가 조정 대상 지역에 소지하고 있는 주택 공시가격 3억 이상인 주택을 증여로 취득했을 때 내야 되는 취득세가 굉장히 높습니다. 12%입니다.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비조정에 있으면은 12%가 아닌 3.5%의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결론적으로 주택을 매매로 취득하든 아니면 증여로 취득하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은 기본세율보다 훨씬 높은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매매로 취득했을 때 요즘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한테 이렇게 저가 양도, 그게 하나의 절세 트렌드로 이렇게 잡혀가지고 저가 양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취득세에서 부당이계산 부인이 2023년도에 본격적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즉 특수관계자로부터, 보통 부모님이겠죠, 주택을 저가로 취득하면은 취득세는 원래 실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취득세율이 적용되는데, 그 실제 취득가액이 아닌 시가를 갖고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사례를 한번 갖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시가는 10억 원짜리입니다. 자녀한테 10억 원이 아닌 7억 5천만 원의 저가로 양도합니다. 자녀 입장에선 두 가지 세금을 내야겠네요. 첫 번째는 증여세고 두 번째는 취득세입니다. 증여세도 마찬가지고 취득세도 마찬가지로 시가를 갖고 세율이 적용됩니다. 먼저 취득세에 포커스를 맞춰보면은, 내가 실제 부모님한테 준 금액은 7억 5천만 원이지만 취득세를 부과할 때 과세표준은 실제 취득금액이 아닌 시가를 갖고 세율을 적용한다. 이때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취득세 세율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좀 이견이 있습니다. 갑설은 뭐냐면, 저가 양도기 때문에 10억 시가의 과세표준을 갖고 세율을 적용하는데 매매취득세를 적용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반면에, 어떤 데는 매매하고 증여하고 취득세를 같이 적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설 같은 경우에는 시가 10억 원을 갖고 매매취득세율, 아까 기본세율이 적용됐을 때 9억 원이 초과되면 3% 세율이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10억 원에 대한 3%, 3천만 원을 이렇게 고지서로 발급해주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반면에,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실제 거래금액은 7억 5천이니까 7억 5천에 대해서는 매매취득세율, 그리고 시가하고 실제 취득가액하고의 그 갭, 그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을설로 그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지방세법에 보면은
특수 관계자 간의 거래는 기본적으로 증여로 보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실제 지급 금액이 확인되는 금액은 이외적으로 매매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논리를 대입하면은 실제 돈이 오고 간 건 7억 5천이겠네요. 이 금액에 대해서는 매매 취득세율, 그리고 시가와 실제 취득 거래 금액의 갭에 대해서는 원칙, 특수 관계자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증여 취득세율, 이렇게 해서 이원화돼서 이렇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한 지금 유권 해석은 없는데, 조세심판원에서는 지금 현재 을설로 이렇게 보고 있고,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세심판원의 의견과 같이 유상취득과 무상취득분을 구분해서 취득세가 부과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을 증여로 취득했을 때 아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은 기본세율보다 훨씬 높은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어떨 때 내가 주택을 증여로 받았을 때 12%의 굉장히 높은 증여취득세율이 적용되느냐? 요건은 간단해요.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주택 공시가격 3억 이상인 주택을 증여받았을 때 그때 취득세가 12% 중과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이때 그러면은 머리를 쓰겠죠. 증여받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 원 이상이면은 12% 세율이 적용되니까 내가 일부 지분만 증여받으면은 증여받는 지분에 해당하는 주택 공시가격을 3억 원 이하로 만들 수 있겠네요. 그렇게 하더라도 세율을 적용할 때 주택 공시가격은 전체 주택 공시가격으로 판정하기 때문에 일부 지분만 3억 원 이하로 만들어서 일부 지분만 증여받는다 할지라도 피해 나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조정대상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 공시가격 3억 원 이상인 주택에 대해서는 3.5%의 기본세율이 아닌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데 유일한 예외가 있습니다. 그 예는 뭐냐면 증여자가 1세대 1주택자이면은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 공시가격 3억 원 이상인 주택을 증여받더라도 취득세가 중과세율 12%가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특이하죠? 취득세는 분명 증여받는 자, 즉 수중자가 내는데 이 12% 중과세율에 대한 예외를 적용받는 것은 증여자, 주는 사람, 즉 부모님이 주택이 한 채인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헷갈려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한번 사례를 들어볼까요? 아버지가 자녀한테 이제 증여를 합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증여세도 내야 되고 취득세도 내야 됩니다. 취득세 포커스를 맞춰본다고 하면은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지 봐야죠. 조정대상 지역에 있네요. 주택 공시가격 3억 원 이상이네요. 그럼 기본적으로 몇 프로죠? 중과세율 12%. 이 12%를 커버할 수 있는 거는 아버지가 1세대 1주택자, 즉 증여자가 1세대 1주택자면 조정대상 지역에 있고 주택 공시가격이 3억 원 이상이라 할지라도 기본세율을 적용받는다. 지분을 일부 취득해가지고 내가 취득하는 지분에 대한 주택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로 만들어봤자 큰 의미가 없다. 왜? 주택 공시가격은 전체 주택 공시가격을 갖고 판정하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현재 조정대상 지역은 딱 4곳밖에 없습니다. 어디죠? 강남 3구, 송파구, 서초구, 강남구, 그리고 용산구. 이 4곳 빼고는 거의 대부분이 비조정대상 지역에 있습니다. 이렇게 비조정대상 지역에 있다라고 하면은 주택 공시가격이 3억 원 이상이라 할지라도 자녀 입장에서는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 3.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매로 취득하든 아니면 증여로 취득하든 주택에 대한 소재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보유세와 관련된 종합부동산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을 때 내야 되는 세금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재산세, 또 하나는 국가에서 부과하는 종부세입니다. 주택을 보유하는 와중에서 내기 때문에 어느 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보유 여부를 측정해야겠죠. 그날을 우리나라는 현재 6월 1일을 과세 기준으로 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매도자, 주택을 매매하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과세 기준일 6월 1일 이전에 양도를 해야 당해 연도 올해 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안 낼 수 있고, 매수자 입장은 또 입장이 바뀌어지죠. 매수자 입장에서는 매년 6월 1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해야만 그해 연도의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안 낼 수 있다. 그러니까 매도자와 매수자의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에 내가 매도자의 입장인지 아니면 매수자의 입장인지에 따라서 그 취득 시기를 달리하면은
그 해 연도에 재산세 및 종부세는 회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많이 문제가 되고 있던 게 종합부동산세였죠. 특히 2021년도, 2022년도는 종합부동산세가 폭탄이었습니다. 굉장히 셌었거든요. 근데 아마 고지서를 이렇게 받아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2023년도부터 종부세 부담이 굉장히 완화가 됐습니다. 아마 2022년도에 냈던 세금의 거의 70%, 80% 이상이 이제 줄어들었을 겁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변화가 있어가지고 2023년도부터 종부세 부담이 완화가 됐는지.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합산 과세 제도입니다. 내 이름으로 된 모든 주택 가격을 합산하는데 시가를 갖고 계산할 필요가 없겠죠. 보유세이기 때문에 주택 공시가격, 즉 국가에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정해진 가격을 갖고 합산을 한다. 아무나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일정 공제 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데 현재 그 공제 금액을 9억 원으로 산정해 놓고 있고 1세대 1주택자는 조금 혜택을 더 줘서 12억 원의 공제 금액이 적용됩니다. 이 공제 초과 금액에 대해서 바로 세율을 곱하는 건 아니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을 합니다. 과세 표준을 조금 더 경감해가지고 종부세 부담을 완화시키자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 보유세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죠. 공정시장가액비율. 현재 60%로 측정되어 있는데 이 60%는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상향 조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올해 이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몇 프로가 측정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공제 초과 금액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면 이제 과표가 나옵니다. 과표가 나왔으니까 뭐가 나와야죠? 세율이 나오겠죠. 이 종합부동산세도 우리가 취득세에서 봤던 것처럼 매매로 또는 증여로 취득할 때 두 가지 세율이 적용되죠. 기본세율, 중과세율. 종합부동산세도 똑같이 세율이 기본세율,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기본세율은 어떤 분들이 적용받냐면 개인의 주택이 2채 이하면 기본세율을 적용받고 개인의 주택수가 3채 이상이면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는 주택수를 산정할 때 세대를 갖고 판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고. 근데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적용할 때는 인별합산과세 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주택수로만 기본세율을 적용받는지 중과세율을 적용받는지 구분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중과세율이 기본세율보다 굉장히 높죠. 근데 2023년도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세율에 있어서 특이한 게 좀 확인할 수 있죠. 즉 과세표준이 12억 원 이하입니다. 그러면 기본세율이나 중과세율이나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분명 개인의 주택수가 3채 이상이면 중과세율, 높은 세율이 적용돼야 되는데 세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내가 3채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과세표준, 즉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면은 기본세율과 같은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과세표준이 12억 원 이하가 되려면은 요거거든요.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얼마일 때 이 과세표준이 12억 원 이하가 될까요? 얘가 29억 이하면은 과세표준이 12억 원 이하가 됩니다. 그 얘기는 뭐죠? 개인이 갖고 있는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했는데 29억 이하다 라고 하면은 내가 주택을 3채 이상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세율이 기본세율과 같은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이 2023년도부터 완화된 가장 핵심적 요인이 요겁니다. 주택을 3채 이상 가지고 있더라도 과세표준이 29억, 시가로 따지면은 거의 40억이거든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은 시가가 40억 이하의 주택을 갖고 있을 겁니다. 합계 금액이.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주택을 3채 이상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2022년도에 냈던 세금의 거의 70에서 80% 수준의 종부세가 급강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세율을 적용하면 종합부동산세액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차감 항목이 3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서 공제할 재산세, 즉 과세표준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도 내고 종부세도 냈거든요. 그래서 재산세 부분을 빼주자. 그럼 이중과세 방지되지 않겠느냐 해서 공제할 재산세액을 차감해 주고요. 두 번째 차감 항목은 세액공제입니다. 근데 이 세액공제는 아무나 적용받는 건 아니에요. 1세대 1주택자로서
고령자, 60세 이상이거나 장기 보유자,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1세대 1주택자한테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비과세라는 굉장히 큰 혜택을 주고 있죠. 종합부동산세는 어떤 혜택을 주고 있냐면 두 가지 혜택입니다. 첫 번째는 공제금액이 9억 원이 아닌 12억 원을 적용된다. 근데 공제금액이 12억 원이 넘어요. 그러면 종부세 산출세액이 산정되겠네요. 여기에서 한 번 더 혜택을 주는 게 세액공제, 고령자나 장기 보유자에 해당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그리고 나서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 이것도 우리나라 보유세가 갖는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전년도에 냈던 보유세의 150% 넘는 거 빼줄게. 그게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입니다. 그래서 그 주택 공시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한다 할지라도 전년도에 냈던 보유세의 150%만 내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까지 차감하면은 비로소 납부세액이 나오고, 이 납부세액에 대해서는 20%를 농어촌 특별세로 내야 된다. 결론적으로 2023년도 종부세 부담이 완화된 첫 번째 이유, 주택 공시가격이 2022년보다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공제금액이 2022년도까지는 6억 원이 적용됐는데 9억 원이 적용됐기 때문에 공제금액이 상향 조정됐다. 가장 큰 이유는 세율입니다. 주택을 세 채 이상 가지고 있으면 중과세율이 적용돼야 되는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12억 원 이하면은 세 채 이상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받는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유는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입니다. 2022년도까지는 300%가 적용되는데 2023년도부터는 일률적으로 150%가 적용된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종부세 부담이 크게 발생하지 않게 됐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즉 세대원 중 한 명만이 하나의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는 두 가지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공제 금액이 상향 조정된다는 거고, 두 번째 12억 원이 초과돼서 산출세액이 나온다 할지라도 두 가지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령자하고 장기 보유자. 고령자는 60세 이상, 장기 보유자는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나이에 따라서 또는 보유 기간에 따라서 20%에서 50%까지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중복 적용이 가능하거든요. 나이도 많고 오랫동안 보유했다. 그럼 중복 적용이 가능한데 지금 현재 종부세법에서는 그 중복 적용의 한도를 80%로 설정해 놓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에서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면은 굉장히 큰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원칙, 이 종부세에서 1세대 1주택자 세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은 당연히 1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항상 세법에는 예외라는 게 있죠. 종부세에서도 그 예외가 적용됩니다. 즉 1세대가 두 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세대 1주택자로 봐서 12억 원에 대한 공제 금액과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그 특례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거든요. 즉 일시적 2주택자, 상속주택을 소유한 자, 지방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과세기준 현재 두 채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주택을 소유한 걸로 봐가지고 1주택자 과세 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일시적 2주택자입니다. 내가 종전주택이 있는데 이번에 신규주택을 취득했습니다. 그럼 과세 기준일 현재 두 채이겠네요. 하지만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3년이 최초로 도래하는 과세 기준일까지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은 과세 기준일 현재 두 채이지만 하나의 주택을 소유한 걸로 봐가지고 1주택자 과세 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무적으로 많이 있을 수 있는 케이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자들은 이 1주택자 과세 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는 사례가 많이 확률적으로 높고, 이 1주택자 과세 방식을 적용받으려면은 9월 말까지 특례 신청을 제출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특례는 내가 주택이 한 채 있는데 부모님의 사망으로 인해서 주택을 상속받았어요. 어쩔 수 없이 상속받았는데 이 주택을 상속 안 받았으면 나는 1주택자 과세 방식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었는데 주택을 상속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1주택자 과세 방식을 적용 못 받는다고 하면 너무 억울할 수 있죠. 그래서
주택을 상속받으면은 상속 개시로부터 5년 동안은 하나의 주택을 갖고 있는 걸로 봐가지고 주택 공시가격은 두 개 합해서 계산하지만 공제금액 12억 원을 적용받고 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상속 개시로부터 5년이 경과됐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지분율, 즉 상속받은 주택의 지분율과 그 상속받은 주택 지분율에 해당하는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서 1주택자 과세 방식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때의 지분율은 40%, 그때의 주택 공시가격은 6억 원,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 여부를 갖고 판정하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특례는 지방 저가주택입니다. 내가 주택을 한 채 갖고 있어요. 이번에 지방의 저가주택을 취득하면은 당연히 과세 기준연재 두 채겠네요. 그럼 1주택자 과세 방식을 원칙적으로 못 받죠. 하지만 지방에 있는 저가주택이기 때문에 주택이 두 채임에도 불구하고 1주택자 과세 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를 부여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지방 저가주택의 의미가 뭡니까? 지방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과세 기준연재 수도권, 광역시 외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의 주택, 이 지방 저가주택이라고 읽었거든요. 그럼 내가 한 채가 있고 지방 저가주택이 있다고 하면은 종합부동산세 계산은 합해서 계산하겠지만 두 채임에도 불구하고 1주택자 과세 방식을 적용받아 공제금액 12억 원, 그 다음에 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래서 주택을 두 채 갖고 있는데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든지 상속주택을 소유하고 있든지 아니면 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1주택자 과세 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건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9월 말까지 특례 신청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 특례 신청서를 제출 안 하면은 내가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내가 1주택자 과세 방식을 적용받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부세 합산 배제 신고 기간에 이런 주택을 갖고 있다고 하면 반드시 특례 신청서를 제출한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하고 살펴봤던 게 취득세하고 이제 종부세 살펴봤는데, 취득세에 대한 핵심, 현재 주택을 매매로 취득했을 때 주택 수, 그 다음에 소재지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취득하는 주택이 몇 번째 주택인지, 그리고 그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이 있는 주택인지 비조정 대상 지역이 있는지를 갖고 항상 의사결정을 먼저 해봐야 된다라는 거고, 주택을 증여받았을 때도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데 어떤 주택이죠? 조정 대상 지역이 소재하고 있는 주택 공시가격 3억 원 이상인 주택. 하지만 지금 현재 거의 대부분이 비조정에 있기 때문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려면은 강남, 서초, 송파, 용산에 있는 주택으로서 주택 공시가격 3억 원 이상인 경우만 적용된다. 종부세 부담이 굉장히 많이 완화됐다. 완화된 이유의 가장 핵심은 세율 적용에 있는데, 개인이 주택을 세 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주택 공시가격이 29억 원 이하면은 나는 기본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아마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종부세에서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의 공제 금액과 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주택이 딱 한 채만 갖고 있을 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꼭 한번 체크를 해봐가지고 특례 적용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